여러분, 차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고성능 SUV 카이엔이 최고라고 AMG가 최고라고 그딴 말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고성능 SUV의 최고봉에는 언제나 X5M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멘트는 쓰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5M이 왔습니다. X5M 50D 아니고 X5M. 자, 이 차량 리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참 감사한 일이, 제가 이 차량의 이제 전 버전이죠. 이 전 모델 F85를 제가 2년 정도 소유하면서 당시에 모트라인에서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 리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참, 지금 생각하면 감회가 참 새록새록하죠.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의 미션이 듀얼 클러치인지 오토 미션인지도 몰랐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에 제가 이 차량을 소유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뒷자리에 타서 깐족깐족거리면서 이 차의 시트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는 그 명실상부 최고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S클래스 시트, 그 S클래스의 시트를 능가하는 시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진짜 이 차는 팔더라도 시트는 떼놓고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이건 나중에 차 팔아도 시트만 떼놓고 팔고 싶어. 제가 그 말 했던 거를 차주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차량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차량 구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신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 일단 시동을 좀 자, 일단 출발하기 전에 시트 말씀 조금만 먼저 드릴게요. 이 차 시트가 왜 그렇게 최고의 시트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리뷰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게 될 키워드가 두 마리 토끼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는 게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시트에 두 마리 토끼라는 걸 대입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컴포트함, 안락함, 그리고 스포츠성,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S클래스의 시트가 정말 최고의 시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락하고 컴포트하고 럭셔리한 측면에서 정말 최고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S클래스 시트를 최고의 시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S클래스 시트에는 스포츠성은 빠져 있습니다. 그 스포츠카의 DNA는 빠져 있단 말이죠. S63AMG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스포츠카들이 채택하고 있는 버킷 시트들, 버킷 시트 같은 경우에 물론 몸 잘 잡아주죠. 물론 잘 잡아주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하드함, 딱딱함,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시트에서 최종적으로 이 노면의 충격을 많이 걸러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시트 하나 때문에 차량의 승차감을 최종적으로 운전자가 다르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시트는 그 컴포트함, 안락함,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 걸맞는 몸을 잘 잡아주는, 정말 그 어떤 한계 영역에서도 버킷시트 부럽지 않은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에 걸맞는 이 안정감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시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차에 앉아서 시트를 조절하게 되면, 물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도어 쪽으로 이 스위치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더듬더듬 거릴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조작부도 많은데 이 시트 하단에 버튼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가 어떤 디테일을 만들었냐, 요즘 나오는 고성능 시트들의 기본이죠. 요 어깨를 감싸주는 부분만 따로 조절이 가능한. 자, 그런데 버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뭔지 몰라요. 자, 그럴 때는
일단 아래로 손을 내려서 손가락을 스위치에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운전자가 어떤 스위치에 손가락을 대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띄워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찾았네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각도도 함께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세팅을 다 끝내고 난 다음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시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폭 파묻혀 있는 느낌을 만들어 주면서도 이렇게 포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시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쿠션감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미세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트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다 잡은 모든 제조사를 통틀어서 롤스로이스 포함해서 정말 유일무이한 최고의 시트가 아닌가 라고 이번 세대에 와서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가속. 코너링. (2400kg) 2.4톤짜리 SUV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차선 변경.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항상 저희 액션캠만 사용하는데 오늘 고프로를 걸어놨어요. 고프로에는 이 손떨방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차가 움직일 때 흔들림 보정 없이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핸들 타각을 주는 것과 같이 맞춰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차 중량 2.4톤짜리 차량을 가지고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든,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하든, 한번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리버스를 치든 분명히 헤비급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임은 완전 경량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거동, 이 거동은 X5M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G바디 X5라면 어떤 차량이든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 특성과도 같은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레일을 깔고 돌아가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덩치를 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X5M이 동급 고성능 SUV들 중에서 감히 최고라고 항상 말씀드려왔고, 단순히 이 덩치의 무게를 잊게 하는 이런 경쾌한 핸들링, 이런 경쾌한 승차감의 느낌은 비단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만 장점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컴포트한 주행을 할 때도 정말 이 덩치를 잊게 만들어주는 경쾌한, 가벼운 그런 산뜻한 좋은 승차감으로 다가온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은 SUV입니다. 아무리 오리지널 M이고 600마력이고 제로백이 3.9초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동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차량은 SUV란 말이죠. 카이엔의 터보 모델이고 아우디 Q8의 SQ8 모델이고 그리고 뭐 GLE의 GLE63 AMG 모델이고 간에 일단 고성능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처럼 SUV 완전 환자라서 혼자 타고 다니면서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런 차량을 재밌게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오너분들은 이제 가족도 함께 타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장거리 운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용도로서 고성능 SUV를
보실 거란 말이죠. 왜냐? SUV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고성능 SUV들이 이 고성능 SUV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안락한 승차감과 스포츠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해서 에어 서스펜션의 그런 스포츠성을 끌어낼 때는 또 끌어내주고, 컴포트한 럭셔리한 승차감이 필요할 때는 또 한없이 럭셔리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그 48V 시스템을 PDCC랑 묶어서 정말 실시간으로 노면 요철이나 이런 것들, 더러운 승차감은 싹 다 잡아주면서도 롤이 생기지 않게끔 48V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 자세 제어를 실시간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 승차감 하나 때문에 카이엔 터보에 48V 시스템을 탑재했을 정도로, 그 PDCC 하나 때문에.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 먼저 출시된 GLE63AMG의 스펙을 보더라도 걔네도 마찬가지예요. 자, 벤츠는 이미 53AMG에서도 M256 엔진, 그 48V 시스템에 전기 터빈 돌리고 뒤에 전기 모터 붙어서 그거를 출력을 미친듯이 서포트를 해주면서도 럭셔리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63AMG에도 GLE에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8기통 4000cc짜리 엔진 뒤에 모터까지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48V 배터리를 이용해서 PDCC처럼 엄청난 고전압으로 스피디하게 이 안티롤바를 전자적으로 PDCC처럼 자세 제어를 또 컨트롤을 해주고요.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F95X5M, 물론 카이엔 터보보다는 한참 쌉니다. 가성비로는 카이엔 터보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옵션들 하며. 그런데 GLE63AM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녀석이랑 가격 레인지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경쟁 상대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X5M은 이번에 이 전세대 때 그나마 뒤쪽에라도 있었던 에어 서스펜션까지 싹 다 빼버렸어요. 코일 댐퍼가 M 스포츠 서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카이엔 터보에서 느꼈던 그 안락하고 럭셔리한 느낌은 이 차량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이제 힘든 거죠.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도 서스펜션이 범프가 될 때의 느낌도 마찬가지고, 다시 리바운드가 될 때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트에서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달리는 차야.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좀 움푹 꺼지거나 한번 치고 올라온 곳이나 이런 곳을 지날 때면 여지없이 그 미세한 진동까지도 차 안으로 전부 다 흡수를 시켜요. 물론 X5M에도 그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BMW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 일렉트릭 안티롤바 시스템인데, 절대 벤츠나 포르쉐에 들어가는 48V 시스템을 이용한 그 안티롤바, 그 PDCC,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지금 코일 스프링과 함께 감압식 댐퍼가 들어가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서스펜션 세팅을 바꿨을 때 단순히 댐퍼의 강도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테빌라이저도 조금 더 단단하게 묶어서 롤을 좀 억제시키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 세대 X5M과 카이엔 터보를 비교했을 때는 카이엔 터보 무거워, 카이엔 터보 이게 무거우니까 얘네 에어 서스펜션 넣어놓고 완전 하드하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거 무거워서 못하겠다, 너무 딱딱하다, 차 무거운 게 너무 많이 느껴진다, 이건 뭐 직발만 좋은 거지, 야 카이엔에 들어가 있는 PDCC가 무슨 PDCC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컴포트함과 이 미친 괴물 같은 핸들링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X5M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글쎄요, BMW가 더 이상 M에 돈을 쓰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있었을까요? 고성능 SUV 우리가 탑이야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경쟁 모델들은
에어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대로 업그레이드해서 승차감과 그런 스포티한 드라이빙 성능을 동시에 잡으면서도 48V 시스템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차 자세 제어까지 하는 지금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번 세대 X5M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노력을 이제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은, 한 마리만 제대로 잡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주행보조 장치 테스트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주행보조 장치는 방금 달리다가 급코너 나오니까 지금 바로 차선 놔버리죠. 물론 이렇게 급코너가 아닌 곳에서는 중앙 유지는 잘 하면서 갑니다. 자, 코너. 자, 또 놓쳤죠. 아무리 신형이라도 아직 테슬라한테 비빌 수가 없다니까. 출력 물론 좋죠. 출력 600마력이잖아요. 이전 모델 대비해서 몇십 마력이 더 늘어났는데 같은 엔진으로 저 RPM에서의 리스폰스도 전혀 빠지는 게 없습니다. 더 나아졌으면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뭐 트랜스미션 ZF 8단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변속속도 DCT 뺨싸대기를 때리면서도 오토미션의 그 부드러운 변속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이 ZF8단도 정말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트랜스미션이죠. 물론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승차감이 하드하다고 해서 뭐 뒷자리에 사람이 뭐 전혀 못 타고 다닐 정도야, 가족이 전혀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지금 현 세대에 와서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 X5M 이전 모델인 F85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카이엔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를 커버하면서 승차감 챙기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 3챔버로 넣고 48V PDCC 넣고 오만 난리를 다 쳐서 그 정도 운동 성능과 그 정도 컴포트함을 만들어냈는데, 이 X5M은 그 컴포트함에서만 살짝 손해를 보는 대신에 운동 성능은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2.4톤 되는 차를 가지고 그렇게 민첩한 거동을 만들어주고, 그 모든 거를 별 장비 없이 그냥 코일 댐퍼만 가지고 세팅으로 해냈다, 그리고 차의 기본기만으로 해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더 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우리는 그만큼 더 공차 중량이 가벼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카이엔 터보에 PDCC가 들어간 그 모델에 비해서 핸들링이 미친듯이 더 경쾌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내야만 하는 이런 고성능 SUV 차량의 컴포트 모드에서의 승차감이 경쟁 모델 대비 좀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크나큰 단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진짜 이 차 너무너무 사랑하는 차거든요, 정말. 그리고 F85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보다도 뒷바퀴 타이어 폭도 더 넓었어요. 얘는 지금 315 쓰는데 걔는 325 썼었거든요. 325짜리 타이어 폭을 가지고 그 노면 안 좋은 경부고속도로를 아무리 째고 다녀도 노면도 안 타요, 차가. 정말 엽기스러울 정도로.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경쟁 모델들이 너무나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마음껏 듬뿍 탑재해 가면서 모르겠네요. 저는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이게 이제 둘 중 하나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M 디비전에서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전자장비 같은 거 이런 스포츠카에 어울리지 않지. 우린 무조건 고출력 그리고 이 퓨어한 경쾌한 맛, 이걸 추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거나, 두 번째, 이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들 그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X5, X6 그 노멀 모델들 디젤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M50D 있죠. 그 M50D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X5 M50D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X6 M50D는 이 녀석과 같은 M 스포츠서스 코일 댐퍼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진짜로 이 BMW가 야 쏘는 차는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에어서스를 넣고 이 SUV 본연의 승차감과 이 안락함을 확보하면서 운동 성능까지 한꺼번에 다 잡겠다라는 거는 무리라고 판단을 한 건지,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건지. 자, BMW 하면 항상 그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미친 짓은 항상 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뭐 그런 브랜드로도 유명한데, 고성능 SUV들 친구들 다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쓰고 48V 쓰고 막 난리치고 있는 도중에 혼자 지금 퓨어를 외치면서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준 X5M. 왜 그랬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딱 산티나지 않으면서도 화려한데 남성미가 넘치는, 진짜 이렇게 딱 째고 가는데 이 차 뒤에 딱 달라붙으면 되게 무섭다니까요.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X5M 막 전기차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